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실종자가 102일 만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9명으로 줄었는데 수색과 선체 인양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인사혁신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관심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모인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차기 사령탑으로 전 LG 김기태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김 감독은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시신 발견이 중단된 지 102일 만에 발견된 실종자 시신의 인양 작업이 오늘 오전에 재개됩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4시쯤 어제 세월호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시신의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양을 마치는 대로 진도 팽목항으로 시신을 옮겨 실종자 가족들과 DNA 대조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실종자는 지난 7월 28일 마지막으로 실종자가 발견된 이후 102일 만에 발견된 실종자로 이로써 사망자는 195명으로 늘었고 295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9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해마다 징수하는 조세의 80%가 국세로 편중되다 보니 지방 재정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이 제한되고 중앙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정부 방안대로 담배세제가 개편될 경우 국세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지방 재정은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됩니다. 광주시에게 27억을 더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네, 알고 내용적으로는 실은 6억이 손해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값에 소방안전세 항목을 신설해 지방 재정으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담배불이 주요 화재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담배세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배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이번 담배세 인상안처럼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개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인사와 관련해 직원 공청회를 엽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인사혁신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광주시는 인사혁신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는 광주시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11월 중순까지 최종 인사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빛가람 혁신도시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나주시 전력로에 건설 중인 지상 31층 규모의 한전 신사옥 건축이 내부 마감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1층 입주 부서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이삿짐을 옮길 예정입니다. 한전은 한 해 예산 규모만 67조 원으로 나주시 예산의 126배, 광주시보다는 20배나 많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제주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중앙정부가 재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해남에서 용줄 다리기가 500년 만에 주민 손으로 복원돼 해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용줄을 당기고 밀면서 한 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한마당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풍악이 울리고 용 모양의 줄들을 앞세운 시가 행진이 펼쳐집니다. 두 패로 나는 용줄들은 마주보자마자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부터 벌이고 장군의 호령에 따라 군사들은 용줄을 힘차게 밀고 당기며 기세를 올립니다.
주민들이 볏짚을 하나하나 꼬아 만든 용줄은 길이만 25m, 둘레는 어른 허리 두께입니다. 용줄 하나에만 장정 50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500년을 이어오다 한국 전쟁 때 맥이 끊긴 부평 용줄 다리기는 5년 전 주민들의 기억과 고증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해서 다시 발전을 일으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드럼, 우드럼으로 나는 용줄 다리기로 한 해 농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아드럼이 이기면 풍어가, 남성을 나타내는 우드럼이 승리하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면서 농촌 공동체가 사라지는 요즘, 복원된 용줄 다리기가 주민 화합을 다지고 전통 대동놀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황천남 지역 대학의 7개 학과가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특성화 우수학과에는 전남대 경영학부와 기계공학부, 조선대 재료공학과,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가 포함됐습니다. 또 동신대 공연전시기획학과, 목포대 전기공학과, 순천대 조경학과도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우수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4천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8.9%에 불과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9.6%였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은 10.2%였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대) 병원 여직원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프로포폴 중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성형외과 상담 직원으로 일하는 30살 박모 씨가 숨진 건 지난 7월. 수액을 맞다 의식을 잃고 갑자기 숨졌는데 감식 결과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 원장 51살 김모 씨가 박 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여성은 올해 초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10,000cc 분량의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여성 연예인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광주에서는 40대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프로포폴 포장에 전자태그를 붙여 생산과 유통, 사용의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모든 취급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 저장,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상황 관리 시스템. 자치단체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단속 공무원 한 명이 관내 500여 개의 병의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성형외과는 단 한 번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업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경찰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입건한 병원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담양경찰서는 사위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로 70살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 50분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농장 컨테이너에서 사위 26살 김모 씨와 종교 다툼으로 문제로 벌이다 5mm 공기총으로 김 씨에게 격발한 혐의입니다. 사위 김 씨는 격발 당시 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총알이 팔을 관통해 얼굴까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프로축구 광주FC 선수들의 축구화를 훔친 혐의로 36살 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5일 오전 광주시 풍암동 광주FC 선수 숙소에 침입해 축구화 13켤레를 훔친 혐의입니다. 정 씨는 프로축구 선수들의 축구화를 신으면 축구를 잘할 것 같아서 훔쳤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구례군 토지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을 끄던 비닐하우스 주인 47살 허머 씨가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애호박을 키우던 비닐하우스의 난방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제8대 감독으로 김기태 전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김기태 감독을 만나고 왔는데요. 김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저 동네도 한번 가보고 그런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길도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수수했던 마음 그대로 그때 저 초심 잃지 않고 다들 팬 여러분들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하여튼 저 싫은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마무리 훈련부터 들어가셔야 될 텐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글쎄 일단 저 코칭 스태프 인선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마음인지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그리고 선수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이 기아 타이거즈라는 명문 팀에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또 감독으로서 팀의 그 어떤 성향을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기아 타이거즈에 뭔가 필요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팀 전체적인 그런 것을 좀 파악하는 게 우선 급선무지 않나. 감독님 하면 형님 리더십이 떠오르던데요. 이번에 기아에서 어떤 감독님이 되고 싶으신지. 글쎄 감독이라면 정상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님 리더십은 그동안에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고 또 저도 선수들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선수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이미지는 다 알고 있으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그것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 하여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큰 걱정거리지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그러려고 저를 또 이렇게 기아에서 지명하지 않았을까. 기아 타이거즈가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을 시작합니다. 김기태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1일 동안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마무리 캠프에는 2015 시즌 신인인 황대인, 김명찬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수단은 실전 대비 기술 및 전술 훈련과 웨이트 등 체력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뭉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주 전국체전은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열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2227명의 광주 전남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양학선, 김성현, 이트경 등 우리 지역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가해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제51회 전국 도서관 대회가 한국인의 삶과 미래,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도서관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연구 논문과 사례 등이 발표되고 세미나나 워크숍 등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국 도서관 대회는 각지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여 도서관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정보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광산구 하남 2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를 공급합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5층 4개 동으로 전용 면적은 36에서 49제곱미터까지고 공급 가격은 9,480만 원에서 1억 4,265만 원까지입니다. 견본주택은 하남 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현장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개됩니다. 순천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가 급격히 늘면서 학생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고 교실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급식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신도심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급식실에는 학생들의 긴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배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들의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식사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3월 개교 당시 이 학교의 학생 수는 13개 학급에 346명. 지금은 48개 학급 1,545명입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학급은 3.7배, 학생 수는 무려 4.4배가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학급이 적정 인원인 30명을 넘겼고 일부 학년은 실습실까지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아파트가 세워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이 상황까지 아마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특히 올 2학기 들어 학교 측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1학기보다 무려 300명 가까이 학생 수가 늘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급식 재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부족한 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지만 1,800여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학교 과밀화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빗나간 수요 예측과 부족한 교육 지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지역 토종 브랜드이자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인 디스와 광주 IT 기업인 EMB소프트가 광주시청에서 신시장 창출과 고용 창출 극대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식품기업과 IT 산업을 융합한 이번 협약은 체계화된 IT 마케팅 플랫폼을 도입하고 가맹점 관리 노하우를 상호 공유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벌교 꼬막 축제가 모레 31일부터 사흘 동안 벌교 특설무대와 대포리 갯벌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소설 태백산맥을 알리는 문학기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아있는 꼬막 찾기 미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침에는 초겨울, 한낮에는 늦가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광주 7도, 나주 4도를 기록하면서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22도를 기록하면서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이나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능한 한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담양과 구례, 화순 3도, 광주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21도, 광주와 나주, 화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13도까지 올라서겠고 토요일에는 16도까지 올라서면서 무려 평년보다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